네, 그럼 지금부터 1, 2, 3D 프로그램에 대한 심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기초 영상에서는 간단한 도형을 만들고 변형시키고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독특한 도형을 만들어 보는 데 그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심화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릴 기능은 미러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들다 보면은 이쪽에 있는 도형을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려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때 미러 기능을 활용하시면 매우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러는 위쪽에 있는 패턴 메뉴의 제일 끝에 있고요. 미러를 클릭하신 이후에 좌우 대칭시킬 도형을 선택한 이후에 미러 플레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대칭 이동시킬 면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면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똑같은 도형이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을 기준으로도 대칭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똑같이 미러 기능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미러를 누르시고요. 대칭 이동시킬 도형을 선택하신 이후에 이번에는 미러 플레인으로 이러한 선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똑같은 도형이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을 합치거나 빼는 기능입니다. 위쪽에 있는 콤바인 메뉴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머지, 서브트랙트, 인터섹트 기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지를 클릭하신 이후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도형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브트랙트 기능인데요. 클릭하신 이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처음 선택한 도형에서 두 번째 선택한 도형만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인터섹트 기능인데요. 인터섹트에서도 두 개의 도형을 클릭한 이후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었던 부분만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도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관처럼 생긴 도형도 만들 수가 있고요. 회전 도형이나 아니면은 바닥, 중간, 위에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서로 다른 독특한 형태의 도형을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형은 위쪽에 있는 컨스트럭트 메뉴에 있는 스윕, 리볼브, 로프트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각각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윕 기능입니다. 네, 스윕 기능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우리는 쫓아가게 될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도형이 쫓아갈 경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아까 보여줬던 그 평면 도형이 이 경로를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그리는 이러한 독특한 관의 형태의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볼브 기능인데요. 리볼브 기능도 비슷합니다. 먼저 리볼브를 선택한 이후에 이렇게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전 도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축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축을 누른 이후에 축으로 삼을 이런 선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돌리게 되는 이 화살표가 나오게 되고요. 이 화살표를 쭉 끌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회전 도형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프트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로프트는 이렇게 아랫부분은 동그랗고 중간은 네모났고 위에 부분 다시 동그란 이러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형을 클릭하고요. 먼저 도형을 클릭하고 그 중간에 있는 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클릭하고 또 Shift를 누른 상태로 도형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빠른 메뉴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빠른 메뉴에 보시면은 로프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로프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는 동그랗고 중간에 네모나고 다시 아래는 동그래지는 이러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심화 과정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텍스트 기능입니다. 우리는 3D 프린터로 글씨도 출력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텍스트 메뉴를 클릭한 이후에 글씨를 쓸 면을 정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옆쪽에 이렇게 글씨를 쓰는 텍스트 메뉴가 나옵니다. 이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씨를 적으시면 됩니다. SOS 이렇게 저는 적을 거고요. 글씨의 크기도 이렇게 크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껍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후에 OK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드 위에 글씨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글씨를 우리가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익스트루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를 클릭하신 이후에 이 글씨를 뽑아 올리면은 이렇게 입체적인 글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글씨를 이렇게 꼭 입체적으로 만들 필요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러한 도형 안쪽에 글씨를 새기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때도 역시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텍스트를 누른 이후에 글을 쓸 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후에 메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글씨를 적으시면 됩니다. 두껍게도 하고 글씨도 이렇게 크기도 바꿀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글씨가 이렇게 면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동 메뉴를 통해서 글씨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이후에 역시 익스트루 메뉴를 활용하되 글씨를 위쪽으로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밀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글씨를 안쪽으로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그림 그려진 것을 선택한 이후에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보면은 이렇게 글씨가 아래쪽으로 새겨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1, 2, 3D와 관련된 기초적인 기능은 여기까지고요.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작품들을 만들어가면서 기능을 좀 더 깊게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더 많은 기능을 익히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1, 2, 3D 강좌를 입력해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매우 많은 강좌가 있고요. 그러한 강좌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더 쉽게 기능을 익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